한때 영화 촬영장에서 심부름꾼에 불과했었던 한 소년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5년 전 그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이들 앞에 당당하게 선 그의 눈빛에는 복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 마을에 다시 돌아온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청파마을의 새벽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15살 소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죠. 지원은 펜으로 마을의 풍경을 담았어요. 영화를 찍고 싶었지만 카메라는 그에게 너무 먼 꿈이었으니까요. 지원은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영화 촬영을 꿈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필름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영화를 볼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마을에 영화 촬영팀이 올 때면 항상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청파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습니다. 크고 작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파필름이 있었어요. 청파필름은 임상욱 사장이 운영하는 대형 영화 제작사였습니다. 마을의 경제는 이 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지원은 새벽 산책을 마치고 학교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광장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파필름의 새 영화 촬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발걸음을 서둘러 현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구석에 숨어 카메라맨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떻게 카메라 앵글을 잡는지, 어떻게 배우들을 지도하는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원은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보니 임상욱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죄송하다는 말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어요. 임 사장은 지원을 잠시 바라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매일 아침 촬영장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임 사장이 자신을 알아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임 사장은 지원의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영화 촬영 장면을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구도와 조명의 방향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한 그림들이었죠. 임 사장은 지원에게 청파필름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심부름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기회는 분명했어요. 그 말에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듯한 기분이었어요. 청파필름에서 일한다는 건 영화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지원은 너무 기뻐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냐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임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지원은 청파필름의 막내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촬영장으로 달려가 커피를 나르고 장비를 옮기고 현장을 정리했어요. 비록 작은 일들이었지만 지원에게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원은 임 사장의 아들 임도연을 만났어요. 도연은 해외 명문 영화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청파필름에 와서 영화 제작 과정을 배우고 있었죠. 첫 만남부터 도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는 지원을 그저 하찮은 심부름꾼으로만 여겼습니다. 도연은 항상 명령조로 말했어요. 커피를 가져오라. 설탕은 2스푼이라고. 지원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영화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연에게는 항상 친구들이 따라다녔어요.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그들 역시 지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지원이 항상 카메라맨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비웃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지원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지원은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카메라를 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요. 그럼에도 지원은 틈틈이 카메라맨들을 관찰하며 기술을 배웠어요. 때로는 늦은 밤까지 남아 장비를 청소하며 카메라의 구조를 익혔습니다. 촬영 감독이 버린 필름, 조각들을 주워 집에 가져가 분석하기도 했어요. 지원의 열정은 몇몇 스태프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나이 든 촬영 감독 한 분이 지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지원이 정말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오래된 35mm 카메라를 빌려주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이 빛났어요. 손이 떨리다 못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영화 카메라를 만져본 순간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지원의 꿈은 계속되었어요. 미술 선생님은 지원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알아보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지원의 스케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며 그의 구도 감각을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은 지원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낡은 소형 캠코더였어요. 대학생 시절 쓰던 것으로 이제 지원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캠코더를 껴안고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캠코더를 손에 넣은 지원은 마을의 일상을 담기 시작했어요. 해 뜨는 모습, 시장의 분주함,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 모든 것이 그의 카메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지원의 시선은 특별했어요. 하지만 임도현과 그의 친구들은 지원의 노력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원의 촌스러운 캠코더로 무엇을 찍는다고 저러냐며 웃었어요. 도연의 말에 친구들은 깔깔거렸습니다. 지원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또 하나 생겼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보여주겠다고. 자신이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정파마을의 가을은 영화 속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숲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하늘은 더없이 청명했어요. 한지원은 이런 풍경들을 캠코더에 담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파 필름에서의 일도 이제 1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비록 여전히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지원의 눈빛은 점점 더 영화 감독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파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임도현이 해외 필름스쿨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도현과의 만남은 항상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배운 최신 영화 기술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도현의 귀국은 마을 전체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임상욱 사장은 아들을 위해 큰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청파필름의 모든 직원들이 초대되었고 지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그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도연은 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서양식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사람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해외에서의 경험, 유명 감독들과의 만남, 최신 영화 트렌드까지 모든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부러움, 열등감, 그리고 동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상상했어요. 지원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환영회가 끝나고 청파필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필름스쿨에서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단편 영화였어요. 임상욱 사장은 아들에게 연출을 맡겼습니다. 이제 청파필름의 모든 관심은 도연의 데뷔작에 쏠렸어요. 지원은 여전히 심부름을 했지만 틈틈이 촬영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자신만의 작품을 준비했어요. 동네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촌스러운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 영화 동아리에서 소규모 상영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원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작품 청파의 풍경을 출품했어요.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지원의 다큐멘터리는 상영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시선에 감탄했습니다. 촌스러운 장비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원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곧 청파필름에도 전해졌어요. 직원들은 지원의 재능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축하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의 눈에서 질투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지원이 청소하던 촬영 장비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지원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찍었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지원은 기뻤습니다. 지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도연에게 털어놓았어요. 청파마을의 노인들이 간직한 이야기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담긴 세월의 흔적, 그리고 다음에 찍고 싶은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지원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도연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지원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연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을 뿐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청파마을의 노인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임상욱 사장은 아들의 제안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곧 새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어요. 지원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간 것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시선으로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청파마을에 숨겨진 장소들,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밤낮으로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지원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결의가 담겼어요.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원은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시사회를 열기로 했어요. 포스터를 직접 그려 마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작품은 전작보다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이었으니까요. 시사회 전날 밤, 지원은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영상을 되돌려 보았어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지원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시사회 당일, 지원은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모든 준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자 배치, 프로젝터 상태, 음향 시스템까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걸까? 포스터를 너무 적게 붙였나?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한 노인이 문화센터로 들어왔어요. 지원의 다큐에 출연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을 게시판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모두 찢겨져 있었다고. 게다가 시사회가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답니다.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사회를 방해한 거였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지원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파필름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값비싼 카메라 장비 몇 점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발칵 뒤집혔어요. 임상욱 사장은 격분했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원의 사물함에서 그 장비들이 발견되었어요. 지원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도연과 그의 친구들만이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상욱 사장은 지원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지원을 질책했습니다. 더 이상 청파필름에서 일할 수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어요.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원은 텅 빈 눈으로 청파필름을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청파마을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낡은 캠코더와 몇 벌의 옷,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고요한 밤, 20살의 청년은 서울행 첫 차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가 출발하며 창문으로 청파마을의 풍경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당당히 돌아오리라는 결의가 담긴 눈물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지원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영화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지원은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휘몰아치는 인파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청파마을의 고요함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귓가를 울렸어요. 지원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고작 5만 원과 낡은 신분증,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 주신 캠코더가 전부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원은 잠시 터미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지원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잠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간신히 고시원 한 칸을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지원에게는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독립적인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였어요.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고된 일정이었어요. 손바닥은 거칠어졌고 발은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모두 영화에 쏟아부었습니다. 고시원 방구석에서 지원은 캠코더로 창문 너머 서울의 밤거리를 담았어요. 흔들리는 네온사인, 피곤에 지친 사람들의 뒷모습, 비 내리는 골목길, 그의 카메라는 서울에 숨겨진 표정들을 포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어요. 열정은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독학으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영화 제작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지원은 용기를 내어 작은 독립영화 학교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학비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지원은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대신 캠코더를 꺼내 한강의 야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렌즈 너머로 보는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만 든다면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한 손님이 지원이 쉬는 시간에 영화 관련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독립영화 제작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제작자의 이름은 박민수였습니다. 나이는 40 즈음으로 보였어요. 삐죽삐죽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지원에게 자신의 작품이 있는지 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은 자신의 짧은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아마추어의 촌스러운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선은 독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밤거리를 담은 영상에서 민수는 무언가 가능성을 발견한 듯했어요. 그는 지원에게 자신의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영화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민수의 프로젝트는 저예산 독립영화였지만 지원에게는 황금보다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영화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은 기계의 노래였어요. 지원은 촬영 보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나르고 조명을 설치하고 배우들의 동선을 체크하는 일이었어요. 청파 필름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배움의 기회였으니까요. 촬영장에서 지원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걸 흡수했어요. 카메라 감독의 움직임, 연출자의 지시, 배우들의 연기까지. 때로는 밤을 새우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촬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원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영화의 세계였으니까요. 민수는 지원의 열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일을 지원에게 맡겼어요. 어느 날은 소품을 직접 만들게 하고 또 어느 날은 간단한 장면의 카메라 워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지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뭔가 특별한 것이 더해졌어요. 민수의 눈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계의 노래 촬영이 끝난 후 민수는 지원을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지원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타고난 감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촬영 감독 보조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봐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원은 민수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민수와 함께 여러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촬영, 감독, 보조에서 시작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기술은 세련되어 갔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영화,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청파마을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임도연의 차가운 눈빛과 배신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픔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지원은 그 기억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지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는 단편 영화 연출을 직접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은 얼마 없었지만 완전한 창작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지원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지원은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로케이션을 물색했어요. 주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이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도시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지원의 눈에만 보이는 세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촬영은 순탄치 않았어요. 예산 부족으로 장비도 부족했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계를 창의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부족한 조명은 자연광으로 대체하고 비싼 세트 대신 실제 장소를 활용했어요. 그의 열정이 모든 어려움을 녹여버렸습니다. 한 달간의 고된 촬영 끝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완성되었어요. 26분짜리 단편 영화였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시사회를 열었어요. 작은 독립영화 극장이었지만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수의 인맥 덕분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박수는 더 크고 길게 이어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열망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곧 여러 독립영화제에 초청되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의 이름이 조금씩 영화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시선과 진정성 있는 연출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지원에게 전화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해외 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영화제였지만 지원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 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지원은 서울의 작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청파마을을 떠나올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원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큰 이야기, 더 깊은 감동을 담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영화 제작사에서 장편 영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전화였어요. 지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기대가 빛났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청파마을의 심부름꾼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 감독으로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칸의 밤하늘은 한지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작은 영화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원은 자신의 단편 영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상영되는 작은 상영관 앞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처음으로 해외 관객들이 자신의 영화를 볼 순간이었으니까요. 상영이 끝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도 자신의 영화가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영화제 마지막 날, 지원의 영화가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지원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어요. 청파마을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아픔이 조금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칸에서의 수상 소식은 한국 영화계에도 빠르게 전해졌어요. 지원이 귀국했을 때 몇몇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시원에서 칸까지 독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영화 감독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지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러 제작사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큰 상업 영화를 맡아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지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어요. 첫 장편 영화는 자신만의 색깔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작사의 제안 대신 중간 규모의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선택했어요. 제목은 그림자의 춤이었습니다. 그림자의 춤은 도시 재개발 지역에 사는 노인의 이야기였어요.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한 인간의 분투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지원은 이 영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청파마을에서의 기억, 서울에서의 고된 시간, 그리고 끝내 찾아온 성공까지 모든 경험이 이 영화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촬영은 6개월간 진행되었어요.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폭염이 내리쳤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배우와의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이 영화로 자신이 진정한 영화 감독임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편집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한 컷 한 컷을 검토했어요. 때로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리고자 하는 세상,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으니까요. 드디어 그림자의 춤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영 시간 1시간 52분의 장편 영화였어요. 시사회 당일, 지원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관객들이 모였어요. 영화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영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결국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영화를 환호했어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고통과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자의 춤은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특한 영상미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영화 평론가들은 지원을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의 춤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 초청되었습니다. 지원의 이름은 점점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영화 평론가들도 그의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그림자의 춤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서구권 평론가들은 지원의 독창적인 영상 언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적 정서와 보편적 인간 드라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였어요. 지원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화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귀국 후 지원에게는 더 많은 제안이 쏟아졌어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큰 예산, 유명 배우들, 전 세계 개봉.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지원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깊은 고민 끝에 지원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리우드의 제안 대신 자신만의 독립영화 제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이름은 지원 필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꿈을 가진 신인 감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원 필름의 첫 프로젝트는 3명의 신인 감독들이 함께 만드는 옴니버스 영화였어요. 지원은 제작자로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의 지도 아래 3명의 감독들은 각자의 색깔을 담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완성된 영화 3개의 시선은 또 다시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지원은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의 이름만으로도 영화의 신뢰가 더해졌습니다. 지원 필름에서 나온 작품들은 항상 화제가 되었어요.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예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지원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청파 필름이 경영난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상욱 사장이 은퇴하고 임도연이 회사를 이어받았지만 연이은 흥행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원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측은함까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청파마을의 꿈을 꾸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자신이 캠코더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깬 지원은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청파마을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귀향을 준비하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자신을 영화의 길로 이끈 첫사랑 같은 추억도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지원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의 빛이 어렸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성공한 영화 감독으로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청파마을은 한지원의 기억 속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서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예전에는 푸르렀던 논밭이 대부분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마을 광장은 적막했어요. 지원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원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명 영화 감독이 된 지금 누군가 알아볼까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기 어려웠어요. 간간히 보이는 노인들도 지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나 봐요. 천천히 마을을 걸으며
지원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뛰어다니던 골목길, 첫 영상을 찍었던 마을 뒷산, 그리고 청파 필름이 있던 곳까지 모든 장소에 소년 시절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릿했습니다. 청파 필름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한때 그가 꿈을 키웠던 그곳은 이제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판은 빛바랬고 유리창 몇 개는 깨져 있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매각 예정이라는 팻말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지원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이곳에서 그는 영화의 꿈을 키웠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도 받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인적 드문 카페에 들어가 지원은 마을의 소식을 물었어요. 나이 지긋한 주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지원이 이 마을 출신이라는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청파마을은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쇠락했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청파 필름의 상황도 들을 수 있었어요. 임상욱 사장은 3년 전에 은퇴했고 아들 임도연이 회사를 물려받았답니다. 하지만 연이은 영화의 흥행 실패로 회사는 파산 직전이라고 했어요. 마을 경제의 중심이었던 청파 필름이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함께 쇠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의 눈앞에 임도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증오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까? 지원은 문득 임도연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와 지원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을 재개발 관련 설명회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아마도 임도연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임도연이 들어왔어요.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도연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때 잘생기고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의는 청파마을의 재개발 계획에 관한 것이었어요. 대형 건설회사가 마을 전체를 사들여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일부는 보상금을 받고 떠날 수 있어 좋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는 청파필름 건물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팔아 서울로 떠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 있었어요. 한때 이 마을의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소개했어요.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투자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어요.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벗었습니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어요. 누군가가 유명 영화감독 한지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지원과 눈이 마주쳤을 때 도연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15년 전에 그 날이 떠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소년이 아니라 당당한 성공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고향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명 영화 감독이 그들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두드렸어요. 지원은 차분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관광단지가 아니라 영화 문화마을로 청파마을을 재탄생시키겠다는 비전이었어요. 청파필름을 살리고 영화학교를 세우고 마을 전체를 영화 촬영지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을이 한국 영화의 메카가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도연은 점점 불안해 보였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지원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돌아온 이유가 명백했으니까요. 복수 또는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남아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는지 어르신들도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지원이 어릴 적 모습을 기억했어요. 항상 캠코더를 들고 다니던 열정 넘치는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던 도연이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15년 만에 대면. 그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지원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후회까지.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바라볼 수 없는 듯했어요. 지원은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평화로운 안정감이 있었어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마을 회관을 나와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15년 전 상처 입은 소년과 오만했던 청년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파마을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한지원은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마저 이제는 자신을 성장시킨 자양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은 예전에 즐겨 찾던 뒷산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은 처연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낡고 쇠락했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지원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산에서 내려온 지원은 청파필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임도현과의 대화를 위해서였어요. 어제 저녁 두 사람은 과거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지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청파필름 건물은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비교적 깔끔했어요. 도연이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은 과거 자신이 청소하던 복도를 지나 사장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도연은 창가에 서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피로와 체념이 느껴졌어요.
한때 의기양양하던 청년은 이제 지친 중년 남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원이 문을 열자 도연이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원의 작품을 방해하고 도둑 누명을 씌운 일에 대한 후회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지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정심까지. 도연의 고백이 끝나자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돌아왔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지원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지원은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왔다고 말했어요. 부러움보다는 존경의 마음이 컸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청파마을의 미래로 이어졌어요. 지원은 자신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파 필름을 살리고 마을을 영화 문화마을로 재탄생시키는 비전이었어요. 예전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원은 마을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낡은 건물들은 영화 세트장으로, 마을 광장은 야외 상영관으로, 그리고 청파 필름은 독립영화 스튜디오로 변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상상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 대규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발표했어요. 청파마을을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영화 촬영지, 영화학교, 영화 축제까지 종합적인 계획이었어요. 놀랍게도 임도현도 지원의 옆에 서서 이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청파필름의 대표로서 회사의 모든 자원을 이 프로젝트에 쏟겠다고 약속했어요. 한때 원수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밤, 지원은 마을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문득 미술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으로 캠코더를 선물해 주셨던 그분. 지원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의 그 작은 선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필름의 스태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청파 필름의 직원들과 함께 마을 재생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하나둘 새롭게 단장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청파 필름 스튜디오의 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어요. 지원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최신 장비와 함께 옛것의 가치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어요. 도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지원은 마을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 교실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는 아이들에게 영화 만들기의 기초를 가르쳤어요. 카메라 다루는 법, 스토리 구상하는 법, 편집하는 법까지.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지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마을은 변화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영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문화사업가들, 관광객들까지. 빈 집들은 게스트하우스로, 폐업했던 가게들은 카페와 식당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청파 필름 스튜디오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영화계의 중심이 잠시 청파마을로 옮겨온 듯했습니다. 지원과 도연은 함께 테이프를 끊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원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청파마을을 배경으로 한 새 영화 귀향이 제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영화의 공동 연출자로 임도연을 지명했다는 점이었어요. 도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귀향은 두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소년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다른 소년은 부유했지만 진정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들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성장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자전적 요소가 강했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성장 드라마이기도 했어요. 촬영은 마을 전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도 엑스트라로 참여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영화 세트장이 되었습니다. 지원과 도연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영화를 만들어 갔어요. 지원의 예술적 감각과 도연의 상업적 안목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의견 충돌도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현실에서도 화해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년 후 귀향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시사회는 청파마을 광장에서 야외 상영으로 진행되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관객들로 광장은 가득 찼습니다. 밤하늘 아래 대형 스크린에 영화가 시작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우렁찬 박수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관객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원과 도연은 함께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15년 전의 상처가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귀향은 이후 국내외 영화제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칸 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청파마을은 한국 영화의 성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매년 청파영화제가 열리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영화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었어요.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관련 일자리가 늘었고 관광객들로 경제도 활성화되었어요. 마을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쇠락한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 넘치는 새로운 청파마을이 탄생했어요. 지원과 도연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티격태격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과거의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어요.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는 불빛 환한 청파마을이 보였어요. 지원은 문득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